과도하게 돈을 아끼려는 생각이 혹시나 시력교정 수술을 결정하는데 혹은 노안 수술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시는데 기여를 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돈을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들이 눈을 버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눈을 버리게 되는 이유, 아니면 부자들이 눈을 지키는 이유, 아니면 부자들이 시력교정 수술을 받지 않는 이유, 다 연결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셨어요. 70대 초반 그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누진다 초점 렌즈를 했는데 클레임을 거시는 거예요. 2017년 7월 15일에 저에게 오셔서 안경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누진다 초점 렌즈를 그 전에 쓰셨느냐 여쭤봤죠. 그랬더니 안 썼다. 그러면 저는 돈을 떠나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누진다 초점 렌즈는 대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과정도 밟지 않으신 분이 대학교 과정을 바로 밟을 수는 없겠죠. 중학교 과정을 먼저 밟으시고 고등학교 과정을 밟으신 다음에 대학교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 과정이라는 것은 근용 안경을 맞추는 겁니다. 흔히 돋보기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적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어지럽지 않거든요. 가까이 보는 게 중학교 과정입니다. 요즘 나오는 기능성 안경이라는 게 있죠. 가까이 보고 컴퓨터 정도 보는, 뭐 2m, 더 나아가서 한 4m 정도 보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중학교 과정의 고급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느낌은 누진다 초점 렌즈랑 비슷하지만 중학교 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적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적응이 어려운 게 뭐냐, 멀리 보는 원형 안경이죠. 이게 바로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과정을 맞추시고 적응하시면 고등학교 과정을 맞추시고, 그게 적응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은 니즈가 생긴다. 그럴 때 대학교 과정, 본격 누진다 초점 렌즈로 넘어가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두 개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7만 원에 두 개를 맞춰드렸습니다. 이것은 과도기니까 빨리 대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6개월이나 1년 쓰시고 적응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오신 거예요. 5년 동안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과정을 과연 적응을 잘 했는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원시였습니다. 플러스 125에 마이너스 050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도수가 같았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썼다 벗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은 주무실 때만 빼놓고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계속 썼을까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가로 소를 끌고 가는 것은 주인의 몫이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소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5년 만에 오셨어요. 이제 누진다 초점 렌즈를 해보려고 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누진다 초점 렌즈는 골든타임이 있다 맞추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거예요. 조절력 검사를 해보니까 플러스 275를 넣어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250 정도가 한계인데 이 아주머니는 조금 왜소했었어요. 그러니까 팔 길이도 좀 짧죠. 그러니까 바짝 당기게 되는 것이죠. 40cm 정도가 기준인데 40cm를 보려면 2.5디옵터가 필요하죠. 1m가 1디옵터니까 50cm는 2디옵터겠죠. 그러니까 40cm는 2.5디옵터인 겁니다. 30cm를 본다. 두 도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2.75 정도를 넣어야 되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조절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갈 때까지 간 상태가 된 거죠. 이분에게 적응을 해야 되니까 1.75 정도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당연히 안 보인다라고 했겠죠. 2.75를 넣되 누진대라고 하는 게 있죠. 고수는 9mm도 쓸 수가 있어요. 보통 11mm, 13mm를 쓰는데 처음이시니까 15mm 정도를 해서 그랬는데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중학교 과정, 단초점 근용 안경이나 단초점 원용 안경, 고등학교 과정, 이것에 비해서는 이 둘을 합치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자꾸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갈 수 있는 배를 불살라야 적응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5년을 쓰셨으니까 이제 버리시고 이걸 그냥 포기를 하시고 이걸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덜 보입니까? 이것은 두 개를 합치는 건데 어떻게 이걸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적응이 완전히 되면은 그때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물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사람의 상처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 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주머니의 문제점은 뭐였느냐? 핵심적인 문제점은 5년 전에 했던 그 안경이 완전히 새 거예요. 멀리 보는 안경도 거의 새 거예요. 주무실 때만 빼놓고 썼다면, 일할 때도 쓰시고 했다면 벌써 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흠집도 나고 새 거예요. 그랬던 말은 이 아주머니께서 이것을 과도하게 아끼셨다는 겁니다. 보통 아주머니들이, 어머님들이 전략을 많이 하시죠. 이 안경을 아주 전략을 하셔서 아끼면서 쓰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맞추셨으니까 이거를 그냥 버리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게 와닿지가 않죠.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볼 때 잘 보이고 멀리 볼 때 잘 보이는데 이걸 왜 버려? 여기에 첨가해서 나는 이것도 가질 거야.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게 하는 이것도 가지는데 단초점 렌즈들의 성능만큼의 성능을 가지는 걸 가질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적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지러워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아이고 이거 적응하다 쓰러지면 어쩌지? 아니 어머님, 자전거를 배우려면 넘어질 걸 예상하고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넘어질 걸 걱정하시면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이 드시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지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이 케이스에서 적응 못하신, 너무 과도하게 아끼신다는 겁니다. 아껴야 잘 사는 거 아니냐. 눈은 아끼면 안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끼면 5년 10년 써버립니다. 이 아주머니 10년 정도 쓸 태세예요, 이 안경을. 그러면 눈이 그거에 고정돼 버립니다. 눈은 나빠졌고 변했고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변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진 다초점 렌즈도 쓸 수 없다. 그러면 누진 다초점 렌즈 안 쓰면 되겠네. 그럼 돈도 아끼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누진 다초점 렌즈를 쓰면서 이 아주머니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도 보시고 성경도 보시고 이게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자기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그만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원활하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돈을 전략하고 뭐하러 돈을 모으냐는 것이죠.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신 분들, 가난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가난하다 할까요? 돈을 쓸 줄을 모르는 분들이라 할까요? 돈을 과도하게 아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눈을 버리시게 되는구나. 같은 맥락에서 돈을 과도하게 아끼시는 분들이 시력교정 수술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경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곱하기 내가 안경 써야 될 시간 하면은 와 몇백만 원이네, 몇천만 원 될 수도 있겠네. 그냥 한 번에 뭐 2, 300 들여가지고 요즘은 싸다던데 시력교정 수술 해버리면은 돈이 절약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돈을 떠나서 내 눈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노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 35만 원짜리 누진 다초점 렌즈를 하셨거든요. 35만 원, 뭐 45만 원, 더 비싼 것도 있잖아요. 100만 원, 제일 비싼 거 290만 원까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느니 노안 수술을 한번 받아버리면 더 싸게 먹히겠네, 도움도 된다니까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을 과도하게 아끼는 심리의 본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투자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뭔지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야 돈을 과도하게 아끼는, 어떻게 보면 거지건성이라 할까요? 그거에서 좀 벗어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25년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한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익절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익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100% 갈 것 같기 때문에. 올랐다가 거품이 꺼집니다. 거품이 팡 터지잖아요. 애들 비누 거품 놀이 해보면 알잖아요. 커서 좀 날아가는데 언제 그랬냐 하는데 빵 터져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100% 200% 올라가더라도 한순간 그게 마감 30초 놔두고 하한가로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당해봤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0%가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 날도 점 하한가로 가버리면 마이너스 60%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 200%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사라지는 게 순식간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거품이구나.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은 작은 거품에 만족하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품이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삶도, 인생도 거품이더라고요. 이 지구의 인간
인간들이 태어나서 산다고 해보자고요. 100년을 못 살잖아요. 제가 자녀가 4명이지만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는 100살까지만 살고 죽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100살까지 살면 천수를 다 한 7, 80년 살고 죽는단 말입니다. 인생이 뭐냐? 플리페 맺힌 아침 이슬 같은 존재다. 아침 이슬하고 거품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이 된 이유가 작사를 한 사람이 민중가요 느낌으로 작사를 한 건 아니지만 아침 이슬이라는 제목 자체가 초계처럼 여기고 어떤 정의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곡을, 삶 자체도 거품이라는 것이죠. 삶 자체도 거품이니까 거품 아닌 게 어디 있느냐? 당연히 주식도 거품이고 부동산도 거품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품이 아니야, 삶은 돌이야, 자기만의 성을 자꾸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그랬잖아요. 돌로 성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지만 사람으로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사람이 뭡니까? 거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품으로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거품 아닌 게 없다. 부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치고 빠지기를 잘하죠. 거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 거품 올랐으면 이제 터질 때가 됐다, 바로바로 파는 것이죠.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전략하는 사람이었죠. 성을 쌓는 거예요. 돈으로 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내가 먹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품에 재투자를 하는 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덜 거품스러운 게 사람이니까. 사람의 눈, 이것도 덜 거품스러운 거죠. 이 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먹는 거죠. 그게 남는 거라고요.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요. 사람도 거품은 거품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거품보다는 덜 거품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거품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돈을 자꾸 투자해보고 하면서 어차피 거품이구나 라는 걸 체득하게 됩니다. 누가 말을 안 해줘도. 돈이라는 걸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아는 것이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거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치고 빠져야지,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버리다가 그 거품이 한순간에 날아가면 나 자신에게 투자를 못한 걸 후회하게 됩니다. 1억 주식 투자해서 시원하게 날렸는데 이걸로 그냥 고기 사 먹고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줄 걸, 안경 좋은 걸 해서 그냥 안경이나 쓸 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주머니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과도하게 아끼는 것이죠. 그걸 버리지 못하고 막 쓰지를 못하면 도저히 누진 다초점 렌즈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적응을 못해요. 이것도 적응을 최대한 해보고 1년, 2년 쓰면 바로 버리고 그 다음 누진 다초점 렌즈로 넘어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오신 분인데 눈이 3배 정도 나빠져 버렸습니다. 맞춰줬더니 어지럽고, 그 전에 누진 다초점 렌즈 몇 년 전에 맞추시고 이번에 처음 맞추시는 겁니까? 하니까 6년 전에 맞추시고 이제 처음 맞춘다라는 겁니다. 6년 동안 그 누진 다초점 렌즈를 쓰시고 눈이 3배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적응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누진 다초점 렌즈도 이렇게 너무 오래 쓰시면 안 됩니다. 1, 2년 쓰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35만 원, 45만 원 누진 다초점 렌즈 이 비싼 거를 1, 2년 쓰고 바꾸라고? 그게 말이 돼? 돈을 과도하게 아끼시는 분들은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눈을 지키시려면, 눈과 관련해서 삶의 질을 높이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품입니다. 거품 아닌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눈을 지키는 이유는 부자들은 안다는 것이죠. 거품이라는 것을. 이 돈을 최대한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제일 가치 있게 쓰는 것은 사람에게 쓰는 거죠. 내 자신에게 쓰는 겁니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눈에 먹을 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력교정 수술, 노안 수술도 그런 것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돈을 아끼려는 생각이 혹시나 시력교정 수술을 결정하는데, 혹은 노안 수술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시는데 기여를 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